안녕하세요, 안나코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생에서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자신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3가지 비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비교가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향 비교. 우리는 항상 비교를 나쁘게만 생각해 온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똑똑한데 비해서 나는 저 친구는 되게 예쁜 거에 비해서 나는 정말 못생겼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교를 좀 타인하고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이런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상향 비교라고도 하는데 외모나 능력이나 다른 특성 면에서 자신보다 좀 잘난 사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비교 대상이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열등감만 쌓이고 또 자신은 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향 비교를 통해서도 이런 비효율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네, 우린 그럼 그렇게 한번 이 상향 비교를 활용해 보도록 해요. 외모가 예쁜 친구가 부러우면 그 친구처럼 예쁘게 우리가 이제 꾸미는 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외모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를 좀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나만 해도 이렇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되게 부러워요.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하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길래 저렇게 잘하지? 어떤 학원을 다니지?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도 공부를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머리가 타고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부분 사실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머리 좋은 애들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처음에 몇 번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머리만 믿고 노력 안 하면 지속적으로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가 좋든 안 좋든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그러면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좀 꾸준히 노력을 우리도 하면 그 사람들보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반드시 그 결과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의 어떤 점이 탁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능력을 또 실력을 쌓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나도 그런 수준에 좀 도달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하면 내가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 윈프리, 토니 로빈슨 이런 그들이 가진 어떤 지식, 말빨 그리고 분위기, 능력 이런 거에 되게 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들은 어떤 세계적인 강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저런 거지. 나는 저 사람들 리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게 환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노력하면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노력은 어디 안 가고 또 다 내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 쓰일 날이 있고 나한테 도움 될 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냥 비교만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하하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을 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탁월함에 또 나도 미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더 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상향 비교의 순기능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좀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만의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하향 비교.
하향 비교는 상향 비교와 반대로 외모,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힘듦은 조금 완화되는 좀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 처지를 막 한탄하다가도 나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나마 위안을 얻거나 내 고통이 좀 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향 비교를 좀 계속하면, 타인과의 하향 비교를 계속하면 자신감은 가질 수 있고 좀 그런 고통이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만큼의 자신에 대한 발전은 좀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향 비교를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내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진짜 과거에 비해 좀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지금 저와 또 현재의 저를 비교하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외적이나 내적으로 또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외적으로는 저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이 올해에는 제가 책을 출판해서 책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작년에는 자격증이 없었는데 올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신감을 또 얻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제 책도 내고 또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또 이런 깨달음도 얻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적으로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매년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성장 보고서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내가 했던 노력도 보이고 또 내가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내면도 그로 인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있는 몇 년도 자기계발 성장 결산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도전하는 인생을 위한 대리학습을 통한 비교.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비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두라의 인지사회학습 이론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대리학습입니다. 여기서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신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나는 해내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리고 대리학습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이제 보면서 성공하고 또 혹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대리학습인데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누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또 역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나랑 관련이 없고 내 주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내 주변에도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한 친구 있죠. 엄청 잘나거나 다른 특이한 점이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나랑 비슷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성공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하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되게 망설였어요. 내가 모두가 아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초반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는 좀 보았고, 그러면서 좀 깨달은 한 가지는, 이 정도로도 유튜브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진짜 좋은 내용에 뭐 멋진 편집을 하는 그런 채널도 많이 있지만 조금은 어설프게 보이는 그런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채널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누구를 비하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꼭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박사과정 이제 소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석사를 MBA를 졸업을 해서 이제 논문을 석사 때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논문을 처음 쓰는 이제 논문인데, 정말 논문을 쓰는 이 과정에서 누가 저의 심장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그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한없이 답답함과 막연함과 그런 막 진짜 너무 힘든 그런 걸 느꼈는데요. 게다가 막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느꼈는데요가 아니라 지금도 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저 스스로 한 생각이, 그래, 수많은 대학원에서 매년 논문을 쓰는 석사들도 많고 또 논문을 쓴 박사들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 사람들도 하는데 뭐 하면 할 수 있겠지. 물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도 다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 과정은 험난하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 저 자신은 해낼 거라는 믿음이 저기 아래에 있어요. 네,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타임라인이 있긴 하나 그거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저만의 그 타임라인에서 벗어나서 데드라인을 이제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더 지연될 수도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요한 건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소논문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또 소논문을 바탕으로 또 박사 논문을 이제 또 언젠가 쓰기 시작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주변에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잘 나가는 후배, 뭐 잘 나가는 선배, 동료가 있다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도 한다면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망설이던 일에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면 그 일에 내가 좀 망설이고 있다가 또 도전을 실제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도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서 또 충분히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교를 되게 긍정적으로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에도 함께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롤모델과 나를 상향 비교해서 성장을 하고, 또 현재의 나와 또 과거의 나를 하향 비교해서 자신감을 또 갖고, 그리고 저 사람도 하는데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대리학습을 비교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비교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